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도록 유인하는 거. 자, 그러면 관세 전쟁의 1차 목적,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이동시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관세 전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같이 맞물렸던 거예요.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가 최종 승자인 건 알겠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기업이나 은행 내에서 누가 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최종 승자는 결과적으로는 은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을 통과하는 기존 금융망과 그리고 이 비스위프트망을 통과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망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것을 모두 갖게 되니까 은행은 어쨌든 패싱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패싱당하지 않는 주체가 되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으니까 음모론 생각나네 이제. 네네. 유럽에서 은행이 태생한 이후부터 네. 이 은행 세력들이 세상의 패권을 계속 쥐고 있잖아요.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네. 이 금융자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쉽게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해서 자신들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뭐 저는 우리나라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입법 과정에 있잖아요. 예. 근데 입법 과정에서 입법 자체를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입법 자체를 일단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권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시범 운영하다가 그리고 이게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뭐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또 비금융기관으로도 확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세계 각자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식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하지 말라고 지금 예. 판단해버렸거든요.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CBDC로 가고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스타일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짧게나마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이에요. 네. 근데 관세 전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근데 A 플러스 B가 되는데 네. B는 환율 전쟁입니다. 근데 환율 전쟁은 결과적으로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해요. 네.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보세요. 트럼프 1기 때를 경험했잖아요. 1기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1기 때는 달러 강세 기조화 됐었어요. 네. 근데 2기 때는 달러가 약세 기조화 되고 있어요. 전략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1기 때는 이게 미란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기 때는 주로 대중국 관세 전쟁이었잖아요. 이때 관세를 올릴 때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걸 이제 미란 보고서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관세율을 얼마 적용할 때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관세율을 무마시켜 버리는. 그렇죠. 예. 중국은 그런 전략을 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 아무 일도 없게 무산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세를 높게 적용할 때 달러 가치를 동시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전략도 안 되게 만들겠다. 그 전략도 안 되게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료를 보시면 일본이 미국에 대한 수출액 가격, 일본의 자동차 수출품의 가격이 다른 나라 수출품에 대한 가격, 다른 나라 수출 자동차 가격은 유지되지만 미국 수출 가격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수출 품목별 자동차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끌어올림에 따라서, 그러면 관세를 끌어올리니까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자동차 수출업체는 자동차 수출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만들어요? 수출업체 입장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도록 유인하는 거. 자, 그러면 관세 전쟁의 1차 목적,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이동시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관세 전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같이 맞물렸던 거예요. 관세 전쟁 이후 환율 전쟁도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조 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조 기지가 상당 부분 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동률의 문제예요. 이쪽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제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수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까 일본에서 생산할까, 이제 환율의 문제인 겁니다. 현대차가 한국에 예. 생산하지만 미국에 공장 짓고 나서 예. 환율상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미국에서 생산한 걸 한국으로 역수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환율을 많이 따져요. 이야. 환율을 따져서 이제 물론 단기 환율보다는 구조적인 환율을 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환율을 고려해서 어디서 생산 비중을 늘릴까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와. 여기저기 제조 기지가 있을 경우.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 비중을 늘려라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 전쟁 플러스 약달러를 만드는 환율 전쟁,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이 이제 맞물리다가 하나 더 올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추정인데요. 그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한국한테 너 상호 관세를 낮추고 싶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비중을 늘려. 상호 관세율 낮춰줄게. 라는 거. 네. 두 번째는 각 기업별로 품목별 관세 낮추고 싶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그러면 이제 결제 생태계까지 미국이 다 먹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추정인데, 네. 그래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저의 추정은, 그래서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과 스테이블 코인 전쟁까지 같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까지 자국 우선주의적으로 드라이브를 끌어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26년 경제를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게, 이 네. 관점에서 지금 스토리들이 다 풀려나가네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판이 커지면은 이게 또 하나의 파워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오늘 처음 들어본 생각인데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네. 관세율을 깎아줄게 하는 요구가 네. 너무 터무니없지 않다고 많죠. 느껴지지 미국의 않으세요? 국채는 어쨌든 팔릴 거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네, 차라리 우리가 미국 국채 사주느니 차라리 이게 네. 더 편한 선택이 될 거고, 예. 자연스럽게 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화폐의 파워는 좀 약해지고, 그리고 달러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 네. 달러 약세지만 달러의 파워가 강해지는. 그렇죠. 결국 관세의 주된 목적은 관세 그 자체도 있긴 있겠지만 예.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게 더 주된 목적이니까 이룰 건 상당히 이룬 거거든요. 예.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재밌게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못 이기는 척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는 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눈치 어차피 좀 고민했던 기업들은 이참에 그냥 넘어가는 결정을 하게 해줬다. 약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말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고 아내가 집에 좀 있어 하는데 네. 주말에 회사에서 나보고 출근하래. 라고 해서 나 출근해야 돼. 너무 싫은데 주말이- 하면서 가. 근데 사실은 내가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예. 이미 유리한 건데. 그쵸. 수수료 면에서도. 그쵸. 예. 그리고 달러로 무역 결제를 하니까 네. 이미 유리한 건데 네. 그렇게 압박을 취했을 때 품목별 관세율도 낮추면서 무역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고마운 거죠. 안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뭐 당위적인 측면도 있고 뭐 하나의 뭐 빌미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싫지 않은 제안이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제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 하나로 딱 이게 지금 이 인사이트 있게 쫙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한 방에 이해가 딱 됐어요. 집중적 있게. 그러면 이번 책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까 세계 경제 얘기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더 담겨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뭐 금리 전망이라든가 네. 또 자본시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뭐 경제 전반이죠. 실물 경제 흐름, 뭐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경제, 실물 경제, 정책 방향, 기업들의 경영 전략 방향, 또 나의 대응 전략, 재테크 전략, 뭐 이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답변 드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매년 이제 어쨌든 호박 나오는 시기마다 이렇게 출연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또 인사이트 있게 또 알려주시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보답 좀 합시다. 책 구입을 좀 해서 순위 한번 빡 위로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예,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딱 책 읽다가 이렇게 좋은 내용 쓰시고 빨리 저희 채널 출연해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도 날짜 어떻게 빼가지고 정말 타이트한 날짜 시간이지만 빼주셔서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출연해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항상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또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